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맨날 가는데 꼭 갔다 와서 꼭 돌려드릴게요 이러면서 계속 누가 따라올 것 같아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다행히도 갈 때까지는 누가 안 따라왔고 집에 돌아올 때 거기서 지켜봤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떤 아주머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네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막 이제 도둑 취급을 하는데 저는 그때 억울하지 않았던 게 제가 어쨌든 알면서 입었으니까 그래서 죄송하다고 다시 돌려드리고 저는 다시 집에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영철입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마지막 달이네요. 12월 달. 12월 달 맞으면서 날도 추워지고 이러니까 이제 북한 생각도 많이 나고요. 또 이제 북한 사람들이 추운데 월동 준비는 다 제대로 됐는지 뭐 걱정도 되고 또 특히 집 없는 애들, 고아들 이런 애들 생각이 엄청 나네요. 여러분들은 고아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고아하면 눈물, 서름, 이거 대명사로 알고 있는데, 북에서 이제 고아로 사시다가 이 대한민국에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분하고 북한에서 고아 생활하고 이제 한국에서 고아 생활이 어떤지 그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자기소개를 많이 해봤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어색하긴 하네요. 저는 이제 한국에 온 지 5년이 되어 있고 지금 대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름을 성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소영이라고 하고요. 네. 이소영. 나이는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 뭐 네, 그것까지. 20대고요. 북한에서 이제 고아로 사셨다는 내가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돼서 이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이거 죄송한 물음이지만. 갑자기 당황스럽긴 하지만, 네. 부모님들이 이제 제가 13살 때,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제가 좀 얘기하기가 좀 불편하기도 가슴 해서 아프구나. 회고하고 싶지 않은 네, 거구나. 정말 기억하기 쉽지 않은 얘기라서 일단 넘기고 그 후에 제가 혼자서 어떻게 그러면은 소영 씨는 뭐 형제도 없고 무남 동료예요? 네, 혼자 아이고, 13살 때 그런 일을 당하셨다고? 그러면은 13살 때부터 북에서 어떻게 살아남으신 거예요? 저도 참 믿겨지지도 않고 지금 생각해보면 기적 같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처음에 제가 살던 데는 되게 시골이었거든요. 엄청. 어디서 사셨는데요? 자. 이것도 개인정보는 북한의 개인정보? 되게 엄청 시골에 살았는데 거기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풍산이라고. 풍산. 네, 그 김영건군인가 아니면 김영직군인가 김영직군 그쪽이었던 삼지연 그쪽에. 아마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파발리 있는 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살 길을 찾으려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변 분들 보고 물어봐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요? 그랬더니 너가 하고 싶은 게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게 뭐가 있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학교를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집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학교를 보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다니고 이제 다니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다른 애들이 책가방 메고 학교 가는 게 그렇게 부럽죠. 너무 부럽고 그게 뭔가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그렇죠. 정말 그거 계속 애들 보면서 계속 부러워서 뒤에서 울고 아니면은 뭐 질투도 나고. 그렇죠. 학교 갔다 와서 숙제한다고 책 펴놓는데 그렇게 질투가 나고 뭔가 막 나도 하고 싶고 정말 그게 뭐 다른 분들이 들으면 그게 뭐가 부러울까 막 이러기도 하는데 이제 겪어보지 못한 사람한테 모르죠. 저는 너무 그때 그게 그래서 지금도 제가 공부하는 이유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제가 자꾸 얘기를 하다가 다른 데로 나가서 그러는데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더니 그러면은 고아원을 가는 게 아, 고아원에 가면 이제 공부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너가 이제 클 수도 있다. 거기서 이제 뭐 지원도 해주고 어차피 너가 고아니까. 근데 그때 거기서 고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고아가 많죠. 생겨도 뭔가 이렇게 해주지를 않았던 뭐 거예요. 국가에서 뭐 공급해 주는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말하자면 그 수용소야. 애들 그러니까 그 수용소. 그래서 뭐 어느 집 뭐 어떤 부모님들 돌아갔다 이래도 이 애를 어떻게 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금방 어떻게 알아채고 뭐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너가 살려면 너가 스스로 찾아야 된다라고 어른들이 옆에서 동네 그냥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방법만 해주셨구나.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했더니 여기서 보면은 그 구청 같은 데였던 것 같아. 인민위원회라고 아, 있었거든요. 군인민위원회. 군인민위원회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제가 얘기 드렸던 그 시장이 있는 였거든. 저희가 장 보러 그렇죠. 갈 때 7, 8시간씩 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읍이구만, 읍. 그렇죠. 어.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를 가다 보면은 부모님들 당장 돌아가시고 제가 당장 거처할 때 뭐 보호자가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모두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저를 뭐 그것도 안 보죠. 그래서 그 장사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뭐 꽈배기 음식 장사 음식 그렇죠.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내가 일을 도와줄 테니까 제가 여기 갈 때까지만 좀 머물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서 저는 거기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뭐 알바비 이런 건 없이 그냥 제가 하루 세끼 거기서 먹고 잠을 자는 게 그래도 고마운 사람이네. 저한테 너무 고마웠죠. 그렇죠. 고마운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그게 그래서 시키는 대로 이제 주변 분이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라고는 그 뭘 그렇게 장사를 하라고. 아니요. 일단 그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선 제가 먹고 자면서 이 수속 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아원 들어가는 네. 거. 한 번에 보내달라 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절차가 필요한데. 고아원에 들어가려고.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계속 너가 가야 될 거다. 금방 안 해줄 거니까 그냥 계속 가라는 거예요. 걸음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렵고 하니까 어른들도 7, 8시간 걸리는데 저는 거의 아침에 떠나가지고 거의 오후 6시 막 5시 지나서 이때 돼야 거의 도착하거든요. 그렇지. 13살짜리가 뭐 걸으면 얼마나 네. 못 갔어. 그때 제가 패딩도 없었던 겨울인데 패딩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 옷이 있었는데 제가 부모님이 없다 보니까 그 옆에서 저희 집을 그렇게 좀 두려워하던 북한에서 소위 말하면 조금 좀 없는 집 이런 빈곤한 집 아이들도 부모님이 있을 땐 저를 어떻게 못했는데 부모님이 없으니까 제 거를 막 뺏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옆에서 계속 저를 괴롭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옷을 다 뺏어도 자기네 이제 입고 있는데 달라고 해도 왜 줘야 되냐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죠. 옆에서 저를 아이고, 이렇게 돌보는 어떡해. 사람이 없으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다 뺏기고 겨울인데 패딩도 없이 이제 거기를 몇 시간씩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그 자꾸 받아야 그거.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포기할 거면 그냥 시작도 하지 말라고. 그 네, 숙소집에서. 네. 계속 다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다 보면 거기서도 귀찮아서라도 해줄 거라고. 그래서 저는 진드기 작전을 했구만. 그거를 1년을 했어요. 1년을. 와. 그래서 1년 동안을 계속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거기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인민위원 앞에 앉아서 오지 말고 거기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해봤는데 나중엔 정말 안 되겠으니까 어쨌든 고위급 간부들도 있을 거잖아요. 계속 그렇죠. 왔다가 출근할 때도 그렇죠. 보이고 퇴근하고 이렇게 보니까 쟤는 뭐야? 왜 계속 저기 앉아 있는 거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와서 얘기해봐라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해서 고아원 가고 싶다 그랬더니 거기 분들이 너 고아원이 어떤 데인지 아냐고 알고 가겠다 그러냐고. 그래서 저는 공부하고 싶다고 그냥 지금 고아원이만 그때면은 김정은 그렇죠. 때요? 네. 김정은 장군님이 다 먹여주고 하니까 나 여기 들어올라온다고 그리 갔죠? 아니요. 그때 저한테 자기는 하기 귀찮으니까 너 고아원이 어떤 곳인지 아냐. 그렇게 가면은 자유도 없고 이제 애들끼리 학대도 하고 이제 그 선생님들도 학대하고 그렇죠. 이런 곳인데 너가 가서 버텨낼 거라고 지금 거기를 가겠다고 하냐 이런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하기를 이제 원했던 거지. 뭔가 거기도 일거리가 많아지면 하기 싫어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래도 가겠다고 해서 1년 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 해 겨울 때였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제 옷이 변변이 없이 입었던 옷을 또 빨아입고 입었던 옷을 빨아입고 그것도 아이고. 비누도 없어서 그 감자 이제 씻은 물이나 아니면 감자 이렇게 갈아서 아, 그거 녹말가루 내던 이런 잿물기가 좀 있으니까. 그걸로 빨거나 정말 아이고. 전 그래도 부모님이 있을 때 되게 깨끗하게 잘 이제 관리를 해주셨는데 갑자기 그거를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가끔의- 엄마 아빠 생각이 그렇죠. 많이 많이 아유, 났죠. 많이 울고. 근데 뭐 제 앞에 닥쳐진 일이니까 저는 그걸 감당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뭐 제가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은 너가 살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때 가장 좋았던 게 어쩌면 이 위기가 나한테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돌아온 거 아니야? 막 그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용기가 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추우면서도 몇 시간씩 막 근데 그때 정말 쪽팔린 얘기인데 그때 옷이 제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옷이 없어. 너무 북한 정말 춥지 않아요? 그 아유, 동북 거기야 쪽은. 더 춥죠. 제일 추운데 아니요, 거기. 근데 북한에 그 추리닝 하나를 입고 그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그 훔치는 거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때 북한은 이제 밖에다 옷을 이렇게 널잖아요. 그렇죠. 밖에다 옷을 널다 보니까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불면은 옷이 막 이렇게 날려서 그렇죠, 갈 때도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가는데 옷이 이렇게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들이랑 되게 가까이 있었는데 어느 집 옷인지는 모르겠고 그 너무 나는 추위를 이제 감당하고 싶은 그 마음에 그 옷을 나도 모르게 이제 입었구나. 분명 저는 알았어요. 이게 분명 누가 빨래를 했던 옷이겠는데 버리지는 않았을 거라 알면서도 저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동파돼 갖고 죽을 것 같아서 그 옷을 이제 입긴 입었는데 무서워서 죽겠는 거예요. 막 입었는데 누가 따라올까 봐. 그래서 속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맨날 가는데 꼭 갔다 와서 꼭 돌려드릴게요 이러면서 계속 누가 따라올 것 같아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다행히도 갈 때까지는 누가 안 따라왔고 집에 돌아올 때 거기서 지켜봤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떤 아주머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네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막 이제 도둑 취급을 하는데 저는 그때 억울하지 않았던 게 제가 어쨌든 알면서 입었으니까 그래서 죄송하다고 다시 돌려드리고 저는 다시 집에 왔거든요. 정말 죄송하다고 엄청 사과드리고 어쨌든 그렇게 저의 1년 과정이 이제 고아원을 가게 된 과정 그렇게 정말 그래서 고아원에는 입소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네,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고아원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거기도 뭐 학교처럼 뭐 일반 1학년, 2학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고아원에도? 그래서 일반 학교처럼 있었어요. 아, 그때 그 소영 씨 그 고아원에 그 들어갔을 때 거기 고아가 몇 명이나 있었어요? 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300명. 북한은 이제 매 구역마다 고아원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게 이제 거기 있는 고아들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거기서 애들이 많이 나가요. 이제 거기 길을 실어서 자유를 찾아서 많이 나가고 왜냐면 애들이 거기서 뭐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먹을 것도 제발 안 줄 거 아닙니까? 갇혀 있으니까 자유를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갔다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간 애들도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300명쯤 됐던 것 같아요. 이 제가 그 해주실 때도 우리 해주고 양사동에가 고아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고아원이 그 개들을 이렇게 풀어놓으면 장마당에 먹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 아가씨도 국수 먹고 덮쳐 먹고 뭐 이러니까 이게 사회문란에 이렇게 가둬두는 거예요. 가둬두는 거야. 말이 고아원이지. 어? 거기서는 그러면 공부는 시켜줘요? 네, 공부는 시켜주는데 다는 아니고 이제 여름철 같은 때 제가 잘 기억이 그렇게 잘 나진 않는데 그게 방학이었나 아니면은 그냥 여름 통째로 방학도 아닌 기간에 그냥 해서 이제 먹을 거를 이제 뭐 벌어온다고 뭐 산에 가서 약초 뜯기 시키고 고사리 뜯기 시키고 그렇겠지. 이런 거를 이제 도토리 하거든요. 주워라 그러고. 네, 그래서 겨울이나 봄이나 이런 때 좀 뭐가 없을 때 이런 때 공부시키고 뭐 가을에는 뭐 어디 농촌동원 이런 데 간다고 이제 농장에 이제 도움
농촌 지원 나가는 네, 거지. 그런데 구글 나가는 거지. 이럴 때 아이들 앞세우고. 제 기억에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한다라고 이제 갔었는데 공부보다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도 저는 그나마 행복했던 게 그 조금이라는 공부라도 그렇게 그 고아원에 네. 들어가서 이거 가가지고 아빠 엄마 이걸 배우셨겠구만. 아니 그거는 초등학교 2학년 아, 다 2학년 때 배웠어요. 배웠어요? 유치원 때도 와서 배웠다니까요. 아니 아. 각야거결을 거기를 아니, 난 공부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뭐 그렇다고 무슨, 뭐 고등물리요, 뭐, 아예 배워줄 거 배워줘요. 그래도 뭐,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거는 안 배워줄 거고. 가르쳐 주는데 제가 배우지를 못했죠. 왜냐면 아. 그 중간을 이제 제가 거치지 못하고 기초부터 못 배웠으니까. 기초를 못 배우니까 갔는데 외계어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저를 따로 뭐 이렇게 나이는 있는데 아니 근데 고아원에 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제 고아원에까지 갔는데 저는 그때 13살 되게 어린 나이였는데 그렇죠. 고아원에서는 빨리 졸업하라고 높은 학년에 올려주는 거예요. 어마어마마. 제 학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그래서 공부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유 너가 여기서 이제 이미 늦었다고 공부를 뭐 어떻게 하냐고 이제 그 과정이 다 없었고 그때 이런 거 시험 같은 거 보거든요. 공부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는지 이런 거 보는데 너무 이제 수준이 아니니까 뭐 초등학교 애가 이제 고등학교 그때 제가 갔을 때 13살이 몇 학년이지? 한 고등학교 1, 2학년 1학년. 네, 그렇게 됐어요. 1학년이죠. 그래도 이제 그 중간에 수학 같은 거는 기초가 없으면 안 되고 이제 영어도 기초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강제를 외우기는 되는데 김일성 뭐 어쩌고 이제 혁명 역사 마샬 이런 것들 김일성. 이런 거 강제를 외우는 건 되는데 그 나머지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냥 뭐 어차피 그냥 빨리 졸업하는 게 나을 거라고 빨리 졸업하라고 그래서 2학년인가 이제 높여서 올려놨거든요. 아, 진급을 해서. 네. 아이고. 그래서 저는 제 나이 때 졸업하지도 못하고 일찍 졸업해서 일찍 직장을 나갔었거든요. 아, 그러면 그 졸업하면은 직장은 또 거기서 배치를 해줘요? 고아원에서? 네, 배치를 해줘요. 네. 그 이제 거기서 이제 모두 방직 공장을 가거나 신발 공장 이런데. 세상에. 나 언니 남자친구가 너무 부럽다 막 이렇게 했더니 이 언니가 제 남자친구한테 그 얘기를 계속 가서 한 거예요. 얘가 너 좋아하지 않는다, 너 싫어한다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저보고 이별 통보도 안 하고 그 언니랑 사귀어버린 거예요. 저는 근데 너무 그게 그 끔찍해요. 언니가 소영 씨 남자를 뺏지 훔쳐갔구만. 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당겼나 봐요. 원래